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금 그 박종철 의원 사건 네네. 다들 아시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지금 피해자 가이드 측에서 네.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언론 보도에서 소송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아직 소송이 접수된 건 아니고 의견을 밝힌 건데 네. 피해 금액의 청구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무려 56억 원입니다. 아하. 56억 원을 산출한 근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논리와는 좀 다르게 미국 법 논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을 합해서 뭐 병원비, 본인의 잃은 뭐 평판, 명예 등을 합쳐서 무려 56억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56억 정도의 이 손해배상과 또 형사 이 소송까지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가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뭐야 똑같은 뉴스 재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 미국 측 로펌의 노승훈 변호사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소송 가액이 최대 2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달러 이런 어떻게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아직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이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에까지 포함되면 그게 어느 정도 액수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결정합니다. 사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도 고려를 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는 동시 통역하신 분이고요. 그 통역 너머로 작게 들린 남성 목소리가 노승훈 변호사 목소리였습니다. 동시 통역 인터뷰로 진행됐고 동시 통역은 저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다른 인터뷰를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이게 200억까지 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손해배상은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 예를 들자면 맞아서, 그러니까 폭행을 당해서 치료비라든지 그동안 일을 못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 그 벌이 예를 들면 뭐 벌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배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은 없어요. 아, 우리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민법상에 있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달러, 즉 200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의견서를 제출한 단계라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 기간이 더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아직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서 우리나라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김목준 의원님. 애초에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캐나다 현지에서 저 박종철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제가 정말로 술김에 해서는 안 될 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지금 그 대리 변호사라는 그 미국 측 그 사람 얘기도 노승훈 변호사네요. 그분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건 이후에 사과를 하고 이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군의원들이 피해자를 협박했다. 귀국한 다음에 마치 그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행위가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한 것 마냥 허위의 정보를 말하고 뭐 이러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을 파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뭐 미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로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애초에 한 56억 정도에서 물론 이게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처럼 이게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요. 소송을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최대 200억까지 소송 가액이 일단은 이 원고 측에서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나온다는 말에 지금 해당 의원들 뭐 마음이 지금 착잡하고 지금 아마 쪼그라들 겁니다, 심장이요. 그런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미국 로펌에서 소송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의원 전체 소송 지금 들어갔는데 의원 전체 상대로 입장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이거 입장 한번 이야기. 분명히 문제가 전체 의원 상대로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로 들어. 회장님. 피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제명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소송 관련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 피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의원님. 소송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피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의원님. 소송 피소 관련해서. 입장을 좀 한마디 전 해주세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김동철 교수님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미국 피해자이신 그 미국 현지 가이드,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소송의 대상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종철 의원, 조금 전에 보셨죠? 박종철 의원, 그리고 이형식 의장 조금 전에 보셨죠? 그다음에 김은수 의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권도식 의원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이 있고요. 그리고 군의회입니다. 그리고 김학동 군수까지 넣었어요. 일단 앞서 군의원들은 이영식 의장, 권도식 의원, 김은수 의원은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학동 군수와 그리고 군의회는 군도 책임이 있다. 아마 그 책임, 연대 책임을 지금 묻겠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송 대상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김동철 교수님, 예천 국민들 정말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뭐 박종철 의원은 뭐 안 물어봐도 뻔하겠지만요, 지금. 박종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마 정신적으로 아마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뭐 본인이 자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지쳐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뭐 국민들 역시 사실 뭐 연대 책임을 묻자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의원들이 이게 뭐 그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본인의 꼭 소명처럼 네. 끈처럼 이렇게 계속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들이 아마 문제를 더 키운 것 같고요. 네. 제대로 된 사과가 사실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사과 같은 느낌들이 네. 있었지 정말 심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과를 했다면 네. 본인의 마음은 그래도 아마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아하, 겁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문제가 되고 네. 국민들이 사실 이렇게 상처를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그러니까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소송이 뭐 장기화될 거라는 뭐 전망은 나옵니다만 만약에 정말 소송 때 배상해라라고 나오면 이 지금 박종철 의원 등을 비롯해서 배상을 할 능력은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배상할 능력이 만약에 정말 뭐 200억이다라고 하면 그게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재 이 알려진 예천군 의원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종철 의원은 2억 1천만 원, 그리고 권도식 의원은 900만 원이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철 의원, 권도식 의원, 군청, 군의회 이것이 각각 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종철 의원은 직접적 가해자니까 100억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라서 다 합쳐서 200억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박종철 의원에게 2억 1천만 원밖에 없어서 198억을 집행을 못한다. 네. 라고 하면 결국은 군의회, 군청에게 청구를 아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안 갈 수가 없다라는 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피해자 측 변호인이요. 이번 사건에서 정말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참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나서 실제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폭행 사건 그리고 이 소송 사건이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분의 맞는 얘기가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요. 이번 사건 또 소송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